아름다운 계절 5월입니다. 저희가 5월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선물할 수 있는 날들도 되게 많은 달이죠. 그래서 오늘도 선물할 수 있는 좋은 책을 들고 온 호흡 책방의 책방지기 조이네입니다. 네, 그럼 저는 이내님이 저희에게 무슨 선물을 해주시는지 좀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저는 요즘에 좋은 것만 보면 눈물이 나는 감수성 충만한 책방지기 윤재호입니다. 재호님이 저를 보고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은 거짓말이다. 저는 오늘도 재호쌤을 놀리는 책방지기 김영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금희 작가님의 청춘기담이라는 소설집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제목이 청춘기담인데요. 저희가 보통 소설집 같은 경우에는 표제작이 있어서 그 표제작의 제목을 소설집의 제목으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금희 작가님의 이 소설집에서는 이 표제작을 이름으로 한 게 아니라 아예 따로 소설집의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이 기담이라는 말의 의미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상야릇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청춘들의 이상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다룬 청춘기담을 가지고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방지기님들은 어떻게 읽으셨는지 궁금했는데요. 일단 무서운 영화는 못 보시는 재호쌤께서 어떻게 읽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화살 나오는 장면도 보지 못하는 무서운 걸 극히 어려워하는 제가 보기에도 아주 순한 맛으로 읽었고요. 저희가 이제 이금희 작가 특집편을 마련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이금희 작가님이 이제 아동문학의 노벨상이라고 불리우는 그렇죠. 안데르센상 최종 6인 후보에 올라갔었는데 이제 안타깝게 이제 최종 수상은 불발이 되긴 했지만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굉장히 저희에게 의미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이금희 작가 특집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너무 이금희 작가님 좋아하고 사랑하잖아요. 저희가 호흡 책방 시즌2에서도 내가 거기 가면 안 돼요? 로 이 작품을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 내가 가면 안 돼요? 라고 하는 문장이 나오고요. 그런 표정으로 말해요. 쓰나미에 저도 오늘 쓰나미이기 때문에 쓰나미시죠? 거기 내가 가면 안 돼요? 저도 너무 놀라운 게 이 작가님이 다작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약간 작품마다 너무 특색이 다르고 너무 시의성 있는 이야기를 하나도 안 어색하게 그리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쓴 것처럼 쓰셔서 마치 영혼을 갈아 끼면서 집필 활동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것이야말로 기담이 아닌가라는 이금희 기담. 그러네요.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결로 이렇게 수많은 작품을 쓸 수 있는가.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청춘기담의 작품들 중에서 저희가 이제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작품들을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일단 이 작품집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오싹했던 작품인 1705호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05호는 아파트 호수 이름이고요. 시세보다 싸게 1705호에 이사 오게 된 가족들의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이 가족들이 어느 순간들부터 아파트 계단이나 복도 이런 데서 후드를 입고 있는 아이를 자꾸 마주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끼리 이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가 누구지? 뭐 귀신인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 1705호에 이 가족들이 시세보다 싸게 들어올 수 있었던 거는 이 집에 원래 살았던 아이가 성적 비관으로 자살을 했던 사연이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가족들이 만났던 후드 입은 아이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소설 자체도 되게 흥미로웠는데 뒤에 작가 노트가 또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작가 노트에 내가 왜 이 소설을 쓰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계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1705호는 어떤 계기에서 시작된 거냐면 본인의 이제 아들이 했던 말 그 대사에서 이 소설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어떤 말을 했냐면 혹시 그 애 귀신 아니야? 우리 집이나 앞집 살다가 죽은 애 가족은 이사 갔는데 걔는 집이 그리워서 자꾸 나타나는 거지. 제가 대사를 읽는데 자꾸 앞에 편집자님이 물건을 떨어뜨리고 계세요. 이 공간 자체가 기담. 그럼요. 그래서 이 대사에서 시작을 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야 정말 작가는 다르다. 왜냐면 저희는 사실 이거 그냥 흘러가는 말인데 이 흘러가는 말을 잡아서 이 사건을 만들 수 있는 이 작가의 역량에 제가 또 굉장히 감탄을 하게 되었고요. 또 이금희 작가님이 좋은 이유가 뭔가 현실과 이 허구를 되게 절묘하게 빚어내는 능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나도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을 잘 관찰하고 있다가 이걸 소설로 써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 눈빛은 뭐죠? 제가 이제 등단하면 이제 영희님이랑 안 보려고. 등단만 해봐라. 재호가 등장하면 제가 호호 책방에서 신랄히 비판하겠노라 다짐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진짜 잘 쓰인 소설은 인간의 가능성을 확장해 주네요. 저희가 5년 알고 지냈는데 소설 써보고 싶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감히. 놀랍고 그 소설의 영향이 아주 놀랍고 재호가 쓰면 아주 무서운 내용이 될 것 같으니 절대로 등장인물이 되지 않아야겠다라는 다짐도 좀 해봅니다. 그렇죠. 그럼 제가 오늘부터 이제 영희님이 하는 말을 이제 노트에 잘 적어놨다가 이게 어떻게 소설이 될까 제가 열심히 궁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소설의 제목이 기담인데 만약 웃을 수만은 없는 것이 기담이라면 사실 현실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 정도의 이야기인데 너무 현실에서 펼쳐지고 있는 일이라는 게 너무 끔찍하고 그래서 이 소설에서도 보면 저희가 같이 읽을 1705호라는 소설에서도 보면 사실 총 3명의 청소년들이 이제 자살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규의 친구도 한 명 자살을 하고 또 이 집에 1705호에 이사 오기 전 집에 이제 아이도 자살을 하게 되고 이 우석 씨네가 이사 온 이후에도 이제 한 명의 청소년이 자살을 하게 되고 정말 이런 일들이 사실은 기이했으면 좋겠는 일인데 사실은 현실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정말 이런 일들이 기이한 일이 되어야 하는데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희가 흔히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사람이 귀신보다 더 무서워. 근데 저는 귀신 진짜 무서워서 저는 동의할 수 없지만 귀신 너무 무서운데?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게 저는 그 한 건물에서 그 한 아이가 죽은 거잖아요. 그럼 어른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고민을 하자면 이런 비극적인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는 그런 힘을 쏟아야 되는데 이 동네 어른들은 어디에 힘을 쏟냐면 이 소식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아파트 값이 떨어질 테니까 최선을 다해 함구하자라고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징그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무서워서 이걸 보면서 너무 소름 끼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더 오래 말하면 재호님이 저를 노려볼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귀신과 사람보다 윤재호가 더 무서워서 윤재호에게 낭독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적절한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그 이제 영희님이 이야기한 그 이제 아주 오싹한 현실이 드러나는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네, 100쪽입니다. 미숙 씨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다. 남들에게 말했다가 장난으로라도 귀신 나오는 집이라는 딱지가 붙으면 큰일이다. 주인이 된 이상 샀을 때보다 집값이 더 떨어지는 건 받아들일 수 없었다. 사실은 여기 나온 인물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값에 손해를 입지 않으려고 그리고 뭐 철저하게 내 마음 불편하니까 그걸 좀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싶지 않아 라는 그런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려는 그런 약간 이기적인 마음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되게 적극적인 행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기적으로 했던 이런 행위들이 결국에는 이런 아이가 자살하는 결과를 만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의미랑 명칭이 정확하게 이렇게 아기가 딱 떨어지지 않는 말들이 사실은 꽤 많잖아요. 지난주에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제가 목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약간 콘서트를 준비하는 가수의 마음으로 내가 호호 책방 촬영을 해야 되는데 목 관리 이렇게 못해서 잘리면 어떻게 하지? 도라지청을 좀 먹었나요? 그래서 정말 도라지청을 정말 3일 동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때? 콘서트 준비가 잘 됐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잘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미세먼지가 사실은 엄청 사람 몸에 안 좋은데 미세먼지라는 말만 들으면 좀 그냥 귀엽게 들리지 않아요? 무해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세먼지라는 용어를 고쳐야 된다는 말들이 되게 많은데 무관심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관심이 그냥 관심이 없음이라고 하면 되게 적극적으로 나쁜 행위 같지는 않은데 지금 이 사람들이 그 계단에 계속 앉아있는 아이를 방치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자기가 불편한 현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거리를 두겠다라는 되게 능동적인 태도여서 무관심이라고 말을 하면 손가락질까지 받을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분명히 손가락질 받아야 되는 일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무관심이라는 용어를 다시 생각해야겠다고 이내님 말씀처럼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되게 현상을 이야기하는 단어에 대해서 명확히 좀 생각을 하고 행동을 무엇을 취해야 될지 고민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좋은 소설의 조건이 고정관념을 뒤트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 무관심이라는 단어를 다시 정의하게 됐다는 점에서 정말 멋있는 작품이다 라고 일정을 밝혀봅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무관심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스스로 재정의해보게 만들어준다는 점, 내가 되게 무관심이라는 단어에 대해 아니랬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해준다는 점이 이 작품이 되게 저희에게 많이 남았던 그런 이유가 되는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이금희 작가님의 청춘기담에서 1705호를 가지고 얘기를 해봤고요. 저희가 다음 편에 또 이 청춘기담에 있는 좋은 소설을 가지고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